자, EXP 리스트와 어레이에 대해서 스터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어레이와 리스트, 스태틱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데 자세하게 다룰 거로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레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C에서의 어레이부터 알려드릴게요. C에서의 어레이는 int my array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하거나 my array는 int의 말럭에 뭐 3 곱하기 size of int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C++에서는 int my array 같은 정적 배열 선언은 똑같았고 여기서는 free가 있어야 됐죠. C++에서는 my array가 있고 new int 3 이런 식으로 했었고 delete를 이용해서 my array를 동적 할당을 해제시켜 줬습니다. 자, C샵에서의 어레이는 정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int my array는 new int 3 역시 게임 오브젝트도 게임 오브젝트 my game 오브젝트 new game 오브젝트 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C샵에서는 이렇게 이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가 어레이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객체들을 한 번에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레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이건 그림판으로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int를 하나만 다룰 때는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딱 하나만 생깁니다. 만약에 난 연속된 int abc를 하고 싶다면은 int b를 다른 데다가 선언을 해줘야 됐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성격이 같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같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A의 0번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A의 1번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합니다. 객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니티에서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어레이를 쓰는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포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a, b, c, d, e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는 디버그로 a의 랜덤 값을 5개의 랜덤 값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a 이렇게 똑같이 하고 b 물론 이렇게 해서 C까지 C, D, E까지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왜냐하면 똑같은 코드를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문을 사용해서 포문과 어레이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이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5개짜리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포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ABCD를 쓰기보다는 어레이를 사용하여서. 자, 이 부분은 이제 객체를 쓸 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 오브젝트형 객체 어레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성격이 같은 게임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뭐 스프라이트를 3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3개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레이가 없다면은 게임 오브젝트에 스프라이트 1, 게임 오브젝트에 스프라이트 2, 게임 오브젝트에 스프라이트 3를 만들고 각자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해준 다음에 스프라이트 1, 2, 3를 다 뭐 트랜스폼 포지션을 얘는 뭐 뉴 벡터 3에 20.0.0 만약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넣고 지금 시리얼라이즈 필드 때문에 스프라이트들이 그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다음에 다 똑같은 좌표로 이렇게 모아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시작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이 20.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드가 길어지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myArray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어레이와 포문을 함께 사용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포문에 대한 문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테스트에 가보면은 이제 스프라이트 대신에 myArray라는 게 생기고 여기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사이즈는 내가 게임 오브젝트를 몇 개 넣을 가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게임 오브젝트를 3개 넣을 게니까 3개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과 똑같은 코드를 쓸 때 이제 myArray에 대괄호를 치고 인덱스에 접근을 한 다음에 얘 트랜스폼 바꿔주는 거예요. 뭐 이제는 그냥 벡터 3에 제로라고 할게요. 뭐 굳이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러고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3개가 다 0,0,0으로 모이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어레이를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좀 더 심화를 해서 이거의 색을 모두 똑같은 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갭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갭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은 저번 스터디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컬러는 컬러.레드 이러면은 셋 다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셋 다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받아와서 그거에 똑같은 일을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i 값에 따라서 i 곱하기 5 곱하기 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첫 번째 건 0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5가 나오고 세 번째 거는 10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0이 나오고 두 번째 건 5가 나오고 세 번째 건 10이 나오죠. 자, 일단 어레이에 관한 거는 일단 게임 오브젝트를 다루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하지 않았을 때 객체를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스튜던트에는 퍼블릭 스트링으로 네임이 있고, 퍼블릭 인트로 age가 있다고 할게요. 이제부터 my array는 스튜던트의 array입니다. 그 다음에 my array의 개수를 3개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my array의 0번째 거를 뭐 name을 뭐 정사원으로 만들고, 뭐 두 번째 거는 홍영표로 만들고, 세 번째 거는 뭐 이정훈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my array의 이름을. 자, 그러면은 원래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unassigned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떴죠, 지금. 자, 이게 왜 뜨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C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C 같은 경우에서 스트럭트로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를 만들었다고 치고 아래와 같이 뭐 name하고 age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array를 3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요거는 포인터 타입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값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3개가 있으면은 여기 각자 name하고 age가 있고, 여기도 각자 동일해요. 그래서 이미 메모리가 할당된 객체이기 때문에 name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미 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스튜던트 3을 만든 순간 이미 0번째에도 값이 들어가 있고 1번에도 값이 들어가 있고 2번에도 값이 들어가 있는데, 값은 초기 값으로 결정됩니다. 아마 똥값이 들어가 있겠죠. 얘도 똥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똥값이 들어간 name이 있고 똥값이 들어간 age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할당을 하지 않고도 이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C샵에서는 좀 다릅니다. 먼저 C에서의 포인터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struct student가 있고, 누가 이거를 스튜던트의 포인터형으로 배열을 3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스튜던트형 포인터 array의 배열 3개. 이러면은 각 array 값은 현재 너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3개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소 값을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켜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튜던트의 뭐 A, B, C를 정적으로 선언하고, array의 0번은 A의 주소, 이러면은 요놈은 A를 가리키겠죠. A에는 name하고 age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array 3개를 선언했을 때 이 안쪽 값이 null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선언을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고서는. 자, 이게 C샵의 방법인데요. 이제 C샵으로 넘어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샵의 경우에는 제가 만든 코드가 my array의 new student의 3인데,
이 스튜던트가 처음에 생성이 되면은 얘는 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는 new student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널 값이 이 new student라는 값을 가리킬 수 있게 할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C에서 표현하면은 A는 뭐 스튜던트의 자료형의 말록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C는 다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스튜던트의 어레이를 new 어레이에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도 이 세 개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다 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튜던트가 클래스잖아요. C샵에서 클래스는 참조 타입입니다. 참조 타입이 뭐냐면은 C에서의 포인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에서 참조 타입이 있죠. 근데 이것과는 많이 달라서 그냥 C에서의 포인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배열을 3개 만들어줬는데 그거는 참조할 수 있는 놈의 배열을 3개를 만들어준 것일 뿐이지 거기 안에 값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은 각각 하나하나씩 new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레이 0도 new를 해주고 1번도 new를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번은 new를 해주고 싶지 않고 다른 데서 만들어 온 변수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뭐 다른 데서 스튜던트에 뭐 st를 만들어서 얘를 new를 한 다음에 뭐 요 놈은 s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그 여기가 2번 블록이죠. 2번 블록은 st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은 객체를 어레이로 만들어 줬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값을 무조건 new로 동적 할당을 새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은 널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만 3개를 선언을 해줬어요. 어레이 안에 있는 값들은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my array의 0번은 new student, my array의 1번은 new student, my array의 2번은 new student.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 제끼고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은 C샵에서는 참조 타입 3개를 만든 거고, 참조 타입의 어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참조 타입의 배열.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 봤자 얘네가 포인터기 때문에 누군가를 새로 가리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얘는 널 값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뭐 게임 오브젝트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게임 오브젝트를 방금처럼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만들었을 때는 이미 값을 처음부터 할당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값을 처음부터 할당해 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new를 해주니까 오류가 없이 잘 떴죠. 자, 어레이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와 어레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레이는 고정이고
리스트는 유동적이에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값을 이렇게 3이라고 고정해 버리면은 이렇게 3개로 고정이 되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add를 쓰면은 쭉쭉쭉쭉 늘어나요. 이렇게.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튜던트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에 스튜던트를 만들고 my student list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리스트의 스튜던트 또한 지금 리스트 클래스로 이루어진 객체예요. 그래가지고 my student list 또한 새로운 리스트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어떤 것도 되냐면은 리스트 스튜던트를 만들고 my second list라고 할게요. my student list에다가 지금 new를 할당해 주면은 my second list에다가 요거를 my student list로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면은, 일단 참조 타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my student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my student 리스트는 new를 했기 때문에 이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second list, 이 또한 참조 타입이어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my second list는 my student list라고 지금 명시를 해놨죠. new를 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my second list는 my student list를 가리키고 my student list가 이 새로 new 된 공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y second list도 my student list하고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고 my student list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서 제가 뭐 스튜던트 상훈이라는 걸 만들고 얘를 new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상훈의 이름을 정상훈이라고 하고, 스튜던트의 뭐 영표라고 만들고 new student라고 영표의 이름을 홍영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정훈을 만들고 new student 정훈의 이름을 이정훈이라고 합시다. 자, 이 스튜던트들을 이 리스트에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넣어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my student list에 a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dd에다가 스튜던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상훈.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리스트에 스튜던트가 있어요. 얘는 처음에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널이에요. 그러다가 점 add를 해주면은, add하고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어주면은 짠 하고 아이템 공간이 하나 생겨요. 아이템. 얘는 0번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add를 해주면은, add 뭐 상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템에 상훈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공간이 생깁니다. 아이템은 똑같이 0번,
상호는 똑같이 1번. 파이썬의 리스트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파이썬의 리스트를 제가 배워보질 않아가지고 뭐 이것도 슬라이스는 됩니다. 여기다가 애들을 또 하게 되면은 뭐 물음표를 하게 되면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아이템 생기고 상호는 생기고 물음표 생기고 얘는 2번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포문을 돌리기 아주 적합해요. 그래서 my student 리스트에 영표도 애들 하고 스튜던트 리스트에 정원도 애들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 세 명의 네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 때 근데 위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리스트를 만들 때 이 꺽쇠 안에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자료형의 아이템의 자료형이 뭔지를 명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my 리스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뭐 아무거나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내가 인트를 넣을 건지 뭐 게임 오브젝트를 넣을 건지 이런 식으로 꼭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를 넣기 위해서 스튜던트를 명시를 해줬죠.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갔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상호, 홍영표, 이정훈 이렇게 차례대로 떴죠. 뭐 리스트는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를 퍼블릭이나 리스트를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볼게요.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를 통해서 my 리스트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 볼게요. 이 리스트에 그 에디터에서 리스트의 사용법은 어레이랑 아예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이즈가 있고요. 사이즈에다가 3을 하고 1, 2, 3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 똑같이 할게요. 포문에 이미 my 리스트는 시리얼라이즈 필드 된 순간 리스트의 객체가 생성되고 객체 안에 값까지 할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new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new를 해준다면은 여기서 불러와준 값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my 리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my 리스트에 i번째 인덱스에 get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점 컬러를 좀 레드로 바꾼다. 아까랑 똑같죠? 똑같이 포문 안에서 012로 저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my 리스트를 여기서 나는 객체를 새로 선언해 줄래. new 리스트에 게임 오브젝트를 넣고 나는 뭐 new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my 리스트에다가 요놈을 add를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놈들이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스타트에서 my 리스트는 new 리스트의 게임 오브젝트라고 덮어 씌워줬기 때문에 그 전에 my 리스트에 있던 정보들이 다 사라져요. 그 정보들이 정말로 사라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3짜리였던 my 리스트가 new 게임 오브젝트, 저희가 방금 new 게임 오브젝트를 해서 만들어진 게임 오브젝트가 들어갔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만약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절대로 new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건 어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스트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끝냈고, 뭐 리스트는 알아서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태틱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C에서의 스태틱을 먼저 알아볼게요. C에서의 void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static int에 a가 있다고 칩시다. a는 0으로 하고 여기에 a 뿔뿔이 있다고 칠게요. 메인에서 a 뿔뿔하고 print a라고 있다고 합시다. 원래는 print fa인데 그림판이니까요. 슈도코드로 할게요. 메인에서 펑션을 3번 불러왔다고 합시다. 원래라면은 a의 값이 펑션을 처음 불렀을 때는 a는 0에서 1이 되고, 펑션을 또 불렀을 때는 a는 0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1이 되고, 또 여기서도 0에서 1이 돼가지고 출력이 1, 1, 1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스태틱이 붙으면은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이 값을 메모리에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언이 되어도 이 값이 그냥 유지가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펑션이 처음 이제 선언이 됐을 때 0에서 1이 됐다가 이 1이 a는 1이었지 하고서 이 함수가 끝나도 기억을 해요. 이 값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얘는 1에서 2가 되고 얘는 2에서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일단 C에서 그 클래스가 아니라 함수에 있는 스태틱에 대해서 관해서고요. 이걸 이제 정적 변수라고 하죠. C샵에서의 스태틱은 좀 달라요. C샵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튜던트를 만들었죠. 스튜던트에 뭐 네임이 있다 치고 뭐 에이지가 있다 치고 여기다가 네임하고 에이지 말고 퍼블릭에 스태틱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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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틱에 플로트에 뭐 미세먼지 농도라고 봅시다. 제가 뭐 대기 오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세먼지 농도라고 할게요. 에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는 스태틱이에요. 이제 스튜던트에 A를 선언하고 스튜던트에 B라고 선언을 하면은 A는 여기에 네임하고 age를 가지고 있고 B는 또 다른 공간에 네임하고 age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 둘이 이 에어에 관해서는 공유를 해요. 모든 스튜던트 객체들이 이 에어의 값에 관해서는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A에서 에어에 뿔뿔을 하면은 이 B에서도 이 값이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모든 값이 공유를 해요. 모든 객체들이 같은 에어의 값을 공유를 합니다. 이거를 지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퍼블릭에 void에 set air라고 할게요. int에 air라고 하고 air pollution은 float죠. air다. 뭐 이런 식으로 set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 상훈을 만들고 뉴 스튜던트를 할게요. 스튜던트에 0표를 만들고 뉴 스튜던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상훈에서 set air를 10으로 하고 0표에서 원래 에어 폴루션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C샵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스튜던트라는 자료형을 찍고 점을 찍어요. 어차피 모든 스튜던트들이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그냥 스튜던트의 자료형에서 바로 스태틱 변수를 받아오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폴루션을 이렇게 해보면은 상온에서 지금 에어 폴루션을 10으로 맞춰줬어요. 그런데 지금 객체를 참조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이름에다가 바로 접근을 했죠. 이게 스태틱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클래스 이름에다가 바로 점을 찍고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클래스의 객체들이 공유를 하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에어 폴루션이 10이 나오게 되죠. 핵심은 스태틱은 모든 같은 클래스를 이용하는 모든 객체들이 모두 같은 값을 공유한다. 원래는 객체에 점을 찍고 변수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값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해요. 스튜던트의 에어 폴루션을 뭐 20으로 바꿔줬다 이러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좀 더 디버그 에어라고 할게요. 드라마틱하게 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지금 상온에서 set 에어를 해줬고 0표에서 get 디버그 에어를 할게요. 자, set 디버그 에어는 에어 폴루션 스태틱 변수 값을 디버그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온에서 에어를 10으로 만들어줬고 0표에서 디버그를 할 거예요. 원래라면은 이게 스태틱 변수가 아니라면은 상온의 에어는 따로고 0표의 에어는 따로여서 이거를 상온에서 아무리 상온의 에어 값을 10으로 바꿔준다 한들 0표의 에어 값이 바뀌지 않지만 스태틱을 달아주면은 모든 클래스의 객체들이 이 같은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0표의 디버그 에어도 10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10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스태틱에 대한 스태틱 멤버 변수에 관한 거는 이것이고요. 이제 스태틱 멤버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set air를 스태틱 보이드라고 놓고 디버그 에어도 스태틱 보이드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지금 스태틱 변수를 객체에서 참조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떴죠. 스태틱 함수도 이 스태틱 변수와 마찬가지로 객체의 이름이 아닌 클래스의 이름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요. 스태틱 멤버 함수를 선언하면은 클래스의 이름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20은 어디서 나온 거지?
저장을 안 했네요. 자,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객체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튜던트에 에어가 있고 뭐 스태틱 에어가 있고 그냥 일반 네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뭐 set 에어가 있어요. 이런 식이 있을 때,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스튜던트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스튜던트의 new를 하지 않아도 student.airPollution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네임 같은 경우는 new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메모리가 할당이 되지 않아서 이 네임 같은 일반 변수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미리 메모리 공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 일반 변수를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싶은데 이걸 스태틱 보이드라고 만들었다고 합시다. 스태틱 보이드에 set name 스트링에 뭐 언더바 네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네임을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면은 이 네임에 빨간 줄이 떠요. 이게 무슨 말인즉슨 스태틱 멤버 함수 안에는 스태틱인 멤버 변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에 상훈이 있다 치고 상훈의 메모리 블록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네임이 있고 에이지가 있고 뭐 요놈이 또 가리키는 것 중에 에어도 있겠죠. 0표가 있다고 치고 네임이 있고 에이지가 있고 에어를 똑같이 가리킨다고 봅시다. 근데 이 스태틱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set name이잖아요. 얘네가 전부 요 똑같은 함수를 쓴단 말이죠. 심지어 이 없는 놈마저도 요 놈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set name을 했을 때 네임이 지금 바깥쪽에 없잖아요. 요 전부 이 메모리 블록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0표 거를 바꿀지 상훈의 것을 바꿀지 결정을 못 해준다는 거죠. 게다가 얘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는 non 스태틱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스태틱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태틱 멤버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debug.log가 바로 스태틱 멤버 함수예요. debug는 클래스죠. 그리고 클래스에 바로 점을 찍고 로그를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멤버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게임 오브젝트에 find에 뭐 오브젝트, 자 이런 것도 스태틱 멤버 함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 오브젝트에 instantiate 뭐 이런 것도 스태틱 멤버 함수고요. 물론 이건 게임 오브젝트를 안 써도 얘가 모노 비헤이비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 오브젝트가 약간 반투명이 됐죠. 자, 이런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을 바로 찍고서 사용하는 함수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클래스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객체를 참조하는 것이 아닌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오브젝트의 일반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 오브젝트에 my 오브젝트라고 만들고 new 게임 오브젝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찾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get component. get component는 일반 함수입니다. 스태틱 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게임 오브젝트에 get component를 하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게임 오브젝트에서 get component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게임 오브젝트는 여기 무수히 많고 내가 어느 게임 오브젝트에 get component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 get component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get component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제 객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얘네들을 전부 스태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부 스태틱으로 만든 다음에 뭐 void에 set name을 쓰자. 뭐 스트링에 my name이라고 하고 name은 my name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튜던트에 뭐 name을 set name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에서 스튜던트에 name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거 심지어 실행도 돼요. 심지어 이렇게 실행도 잘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이거는 전부 하나라 그랬잖아요.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마다 단 한 개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단 한 개의 값을 모든 객체가 공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스튜던트에 상훈을 만들고 뉴 상훈을 했어요. 아니, 뉴 스튜던트를 했어요. 뉴 상훈이래. 그 다음에 나는 상훈의 네임을 정상훈으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은 이 네임은 상훈만의 네임이 아니기 때문에 얘 혼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스튜던트의 네임을 바꿔야 된다. 모든 스튜던트의 이름을 정상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진짜 객체 자체를 딱 한 개만 쓸 거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매니저, 뭐 세이브 로 매니저, 씬 로더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스태틱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합시다. 자, 몇 분 지났죠? 자, 50분 딱 지났네요. 자,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 올라가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